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공명 정지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는요, 혼조세를 좀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증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미증시 혼조세로 보인 모습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도 앞두고 있고요. 또 이익 심리를 확정시키려는 심리가 눈에 돋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졌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온 모습도 있고 여기에 차익 매물도 나오게 되면서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8주 연속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17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한 주의 마감인 금요일장에 2620선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도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2600선을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의 상단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봉상 코스피는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주봉상으로는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결국에는 860선을 안착하지 못한 채로 854포인트대에서 한 주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0.56% 하락세를 기록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움직임이 좀 더 좋았었던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가 대형주의 움직임으로 수급이 좀 더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음 주 이제 3거래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전략을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면 좋을지 오늘 공명정지위원님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지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 기대와 또 우려 속에서 잘 흘러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또 반가운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예. 한 주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한 주 자세히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부분이 또 자동차의 부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현대차, 기아가 이제까지 너무 저평가돼 있다가 확 살아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됐어요. 이 현대차, 기아가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지금도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은 거죠. 내년도 조지아 공장이 이제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까지 왜 저평가돼 있었느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은 이 보조금 혜택도 이제 못 받았었고요. 근데 내년도 이제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면 역시 그 부분 또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변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내년도에 될 예정이다 보니까 내년도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 좀 날이 또 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이제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이제 배터리 쪽 위주로 좀 약간 버블이 형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같이 상승세가 이뤄지니까 좀 더 증시가 안정세를 찾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리 부분이 이제 해결됐다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동차주들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마 내년도에는 가장 이 부분이 핫해질 것 같은데요. 온디바이스 AI. 예. 이제 AI 스마트폰에 이제 AI 칩들을 이제 넣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 메모리 같은 경우도 더 이제 공급 양이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XL, 뭐 PIM 이런 반도체 관련 이제 단어들이 지금 자꾸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 장을 또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10월 달에 강조해드렸던 네오셈 같은 경우가 사실상 100%에 가까운 랠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바닥권에서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이 150억 들어오고, 그리고 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도 이제 저전력 반도체 핵심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투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만큼 역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나라 이 팹리스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 부품이 조금 더 많이 더 늘어날 걸로 또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MCU 업체인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기금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반도체는 가장 주도 업종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마지막으로 또 이 부분이 좀 요즘에 좀 변수일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해운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 H&M이 좀 핫했죠. 경영권 이제 매각 때문에 이 하림 쪽이 이제 인수한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인수가 마무리가 될 예정인 것 같은데 대신 하림은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우려감 때문에 급락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뭔가 이런 해운주들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항상 주식은 어떤 재료가 나오고 급락하는 기업, 급등하는 기업 명확하게 이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역시 페노션 같은 경우 좀 경계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 하림 같은 경우도 단기 과열권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는 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요즘에 해운 운임 가격이 급등은 하지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단기 이슈 나올 때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또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이쪽 테마에 대한 전략은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많이 집중을 해보면서 종목들 만나봤었는데요. 한 주 사이에 또 뜨거운 열기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종목들 AS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전략을 짜볼까요? 예, 지금 일단 반도체 가격이요. 좀 가파르게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들썩거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신제품 기대감 때문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4분기 PC 쪽에 이제 모바일 D램, PC 뭐 이런 쪽의 D램 가격이 지금 한 15%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 포스에서 지금 시장 조사 업체가 좀 나온 부분인데요. 내년 1분기에는 좀 더 급등할 걸로 또 전망돼요. 뭐 15%에서 한 20%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꼭대기권에 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고 있는 거지. 버블이 형성된 게 없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코스닥 차트를 보고 갈까요? 차트를 한번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 국면에 있어요. 코스닥도 별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23년도 11월 달에 그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밀집 국면에서 이 721선을 이제 막 돌파가 임박돼 있거든요. 이거 돌파하게 되면 그때 밀집 국면에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더 극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이제 이번 달부터 첫 5개월 이평선이 이제 막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하단 추세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주식은 이렇게 첫 5개월 이평선 회복될 때 그러니까 2020년도 때 4월 달이 첫 5개월 이평선 회복됐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1월 달이 첫 5개월 이평선이 금리 동결 기대감 때문에 회복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첫 5개월 이평선이 회복되는 시점에 지금은 이제 중장기 또 쓰리바닥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달 때쯤에는 저는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 기대감을 가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증시 폭락을 우려한다. 가장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종 잘 보시고 자동차 업종도 잘 보시면서 배터리 쪽도 뭐 선별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잘 보시면 좀 더 되지 않을까. 대신 반도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쪽 이렇게 보는데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몇 주째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정반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 종목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계좌에서 고민 중인 종목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접수해 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들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공명정지위원님의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작년도 이제 이맘때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지금 그때 1년 전에 12월 달에 내년도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연초부터 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막 핫한 이제 AI 쪽에 흐름이 좀 나타났었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1분기부터 해서 역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뭘까? 역시 첫째도 반도체, 둘째도 반도체, 셋째도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 쪽이죠. 올해 3, 4분기에 바닥을 지어나고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게 역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고영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고영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원래 이제 봤는데요. 제가 지난주 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왜 그렇게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2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좀 남긴 남았는데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간혹가다 자사주 매입을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다 못 들어오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영 같은 경우가 720선 돌파가 임박돼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그때 이후에 이제 수요일부터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은 쉬니까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는 과일 종목 시장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720선 돌파가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글로벌 반도체 업체 이 회사의 이제 장비가 드디어 4분기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4분기부터 해서 대량 납품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올 연초에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한 거 보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전혀 빠져나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 차트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된다. 전 세계 1위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3,200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주문이 와도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가장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3D 반도체 검사 장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어서 고영은 아마 올해 제가 이 바닥권에서 또 잡은 기업 중에서 신의 한 수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믿고 보는 만한 기업들이 항상 좀 주포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백억 정도는 돼야 돼요. 배포가 커야죠. 기껏 10억, 20억 해봤자 약하잖아요. 수백억 정도는 들어와야지만이 프로텍 날라가지. 그죠? HPSP 날라가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날라갔죠. 이런 기업들이 다 올해 바닥권에서 레전드가 됐던 기업들이거든요.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 한미 반도체 6배, HPSP 5배, 프로텍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2배, 3배, 한 3배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집중 관심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 자사주 매입만 200억, 그리고 무상증자했던 기업이 HPSP, 자사주 매입도 100억 공시가 나왔었고, 고영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마 내년도를 주도할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역시 앞으로 좀 잘 지켜보시면서, 그렇다고 또 돌파할 때 이제 막 추격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바닥에서 여기서 주식 싹쓸이와 함께 같이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네오셈.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은 대신 자사주 매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20억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 그러면 이 기업은 누가 들어왔느냐? 기관들이 이자도 없이 3,500원대에서 200억이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세력이 믿을 만한 세력이 또 200억이 이자 없이 들어왔네? 4,000원 이하 3,500원대.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31일 날, 이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3,500원대에서 들어왔는데 3,470원이에요. 그런데 주식 싹쓸이 뭐죠? 721선 부근에서 급소를 노린다. 밀집 국면에서. 그때 기회를 노리신 분들은 지금 10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서 있는 이 위치에서도 최근 들어 11월 달 또 한번 기회를 줬었죠. 거래량 늘어날 때. 이게 이 종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세계 최초로 반도체 쪽에 CXL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올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뚫고 내년도에 공정 장비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진입한다. 항상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용도 중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네오셈도 역시 중요했던 건데 다 주포 세력들이 들어왔던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아직 고용은 720에서 아래에 있네요. 이거는 이제 돌파하고 나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뜬 거고요. 대신 제2한미 반도체라고 이렇게 딱 못 받고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투자자분들 뇌리에 한미 반도체는 5배 갔는데 제2한미 반도체가 네오셈이라고 한번 나왔네? 예사롭지 않겠다. 아마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4일 정도면 경고종목 지정 해제 판단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1월 초 이후에는 다시 네오셈에 한번 2차 상승 파동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오셈 그리고 고영 다 삼성전자 수혜주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삼성전자는 월봉상 외바닥, 쌍바닥. 제가 쓰리바닥 시연할 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22년도 때부터 보긴 봤지만 여기 하단 추세니까. 그런데 밑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하나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좀 더 튀기 시작하죠. 20개월 이평선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올라가는데 아직 밀집 국면이에요. 종고점을 이제 뚫어버리고 있죠. 뚫었어요, 지금. 이번 달부터 뚫었어요. 아래꼬리 소양선. 저 상단 추세가 한 2, 3만 원 가 있을까요? 지금 가격대를 이제 HSS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9만 원대는 그래서 돌파에 초점 맞추는 거죠. 예전에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이거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그때도 날아가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밀집 국면이에요. 아직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밀집돼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삼성전자 그때 한번 버블 흐름이 전개됐는데 제가 그때도 버블이 나오는 흐름이 전개될 때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여기 대량 거래 시현되고 이제 윗골을 길게 맞고 이제 꺾일 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불안하지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버블이 나올 때 그때 당시 삼성전자 독보적인 수혜주들이 막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랠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이 먼저 뜬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연초에 설명드렸던 기업. 여기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텔레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 GMBS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다 수백 프로, 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리고 나서 포르텍 같은 경우도 올해 바닥에서부터 200%, 300%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오셈이랑 고용도 제가 올해 하반기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드릴 HB 솔루션이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3,900원대에서 제가 이제 강추를 해드렸어요. 아마 올해 이제 5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참 논란이 많죠. 주식을 하다 보면 논란들이 많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강추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이게 돌파 지지받고 이렇게 지지받고 막 이제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리고 7배 가까이 날아갔죠. 그리고 나서 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WR 설명드리고 바닥에서 반토막을 내고 나중에 9배를 날아가죠. 그래서 참 바닥에서 이렇게 있을 때가 좀 매매하기가 투자자분들이 기준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이 단기 조정에 생각을 하기보다도 팩트를 잘 보셔야 돼요. 팩트를 잘 보시게 되면 왜 제가 WR 같은 경우를 작년도 이전에 설명을 드렸을까요? 최대 주주가 10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기관들이 이자도 없이 200억 가까이가 CB 투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날아가죠. 왜냐하면 주포랑 기관이 수백억이 들어오니까 예사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서 올해 설명드렸던 반도체 기업들도 고용 수백억 들어오네?
프로텍 수백억 들어오네. 한미반도체 수백억 들어오네. HPSP 수백억 들어오네. 무상증자까지 들어오네.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와요. 예. 그리고 나서 12투자가 이자율 0%로 400억이 투자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좀 위에서 12취득을 최대 주주가 또 120억을 해요. 물론 3,600원대가 단가지만. 그리고 무상증자를 한 주당 3주를 해요. 무상증자도 회사 잉여금이 없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기업들이 무상증자하는 거거든요. 물론 돈 없는 기업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 그래서 한 400억이라는 가까운 돈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매집을 하는 거죠. 지분을 확대한다. 그런데 기간도 400억을 이자 없이 지분 투자를 한다. 뭔가 있구나. 3,900원대 본 거죠. 근데 바로 안 띄우죠. 왜 안 띄울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바닥에 있을 때 5월달, 6월달은 자사주 매입만 들어왔어요. 소각. 그리고 나서 8월달 되니까 12취득과 무상증자가 끝났어요. 주포는 매집이 끝났네. 그런데 아직 2대 주주가 매집이 안 끝났네. 2대 주주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총 20억의 장내 매수가 들어오죠. 20억에. 그리고 나서 11월달에 장내 매집이 딱 끝났어요. 매수세가 딱 끝나고 눌러놓고 지금 흔들고 딱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부분이 매집이 끝났어요. 최대 주주, 2대 주주. 그리고 이제 12물량도 내년도 정도에 오버행 이슈 물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최대 주주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120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상용화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성능 평가가 올해 5월달 때는 다 끝나지 않았었죠. 그런데 올해 4분기 정도면 지금 12월이면 올해 초부터 SK하이닉스 성능 평가가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가까이는 진행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TSMC가 아직 성능 평가가 다 끝나지 않았죠.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뭐 하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도 성능 평가가 마무리된다, 모든 부분이. 그럼 이제 글로벌 모든 반도체 기업에 이제 공급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포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건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거거든요. 매우. 왜? 수백억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내년도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미 주포들의 매집은 끝났고 성능 평가는 막 빠지고 그리고 투자, 시설 투자도 해야 돼요. 이미 기관들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 투자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올 6월 달부터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장비를 받기 시작을 하죠. 이제 수주를 하기 시작을 하죠. 삼성 디스플레이 4조 원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면 거의 모든 부분이 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20은 돌파하고 밀집 국면에서 이번 달 첫 5개월 평 회복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반도체 쪽에서도 가장 완벽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 방막 계측 장비를 글로벌 기업 아직 이 회사처럼 방막 계측 장비를 전 세계 최초로 이런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 없죠. 그래서 대만 지역 쪽에도 특허를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견조한 상태에서 HPSP 지분 가치만 1,500억에서 약 2,000억 정도 이제 지분 가치가 이뤄지기 시작해요. 요즘 HPSP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HPSP가 내년도에 뭐 아닌 말로 10만 원 간다. 그럼 수천억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미 부채가 없고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바닥권에 있는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 완벽한 기업은 배신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오셈도 제가 바닥에서 완벽하다, 프로텍도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일단 가격이 너무 싸지고 무상증자 3주를 한 기업은 프로텍도 안 했고요. 한미반도체도 안 했고요. 그리고 역시 HPSP도 무상증자를 한 주 정도밖에 안 했지 이렇게 3주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년도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싹쓸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저희 먼저 문자로 접수된 고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매수 가격 3,600원이고요. 비중 20% 두고 계십니다. 요즘 꿈틀거리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DA 테크놀로지, 공명정지 의원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기업은 어떨지 분석해 주세요. 이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설비 업체인데요. 근데 지금 재무 상태를 보니까 제가 왜 관심 있게 안 봤나 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년간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고요. 일단 회사에 유보율도 없어요. 부채만 많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거 과연 차트만 보고 논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누가 인정을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차트만 보고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3,6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3,600원대에서 그때 당시 여기에서 2023년도 8월 달에 막 상가를 치고 올라가죠.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이럴 때 그냥 기업 내용은 안 보고 차트만 보고 이제 추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추격하다가 깨지죠. 그러면 이제 그 라인대가 또 저항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점이 낮아져. 이런 기업들이 고점이 5,00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또 그 다음에 고점이 3,800원. 자꾸 낮아져요. 3,500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200원. 아니 말로 1,000원까지 내려도 할 말이 없죠. 기업 가치가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없기 때문에. 물론 주식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나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안정적인 매매 종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전 저점 깨지면 일단은 최대한 어느 정도 경계를 하셔야 돼요. 2,700원대가 깨지면 경계 구간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600원대 올라가면 일단 본전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20%에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은데 최소한 절반이라도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상과 틀리게 만약에 이변성 저희가 모르는 재료가 있어서 막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날아가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은 항상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그래도 기업적인 부분에서 실적을 보니까 더 적자가 많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DA 테크놀로지 아래쪽은 2,700원 지지하는 거 체크를 해주셨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본전에서 비중 반이라도 축소해 주시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DA 테크놀로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저희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차바이오텍이요. 차바이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2만 원에 30%입니다. 비중 30%, 매수 가격 2만 원이요? 네네. 어제 매수하셨어요, 혹시? 네, 어저께 들어갔습니다. 어제 급등할 때 네, 이 종목이 이제 한때 2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에 뭐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을지 이 기세를 좀 이어가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집중 관심주는 제가 아니라서 아직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좀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려 볼게요. 일단 주식은 항상 공시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처 공시를 지금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들어왔고 누가 지금 최대주가 빠져나갔는지는 볼 수는 없어요. 대신 이 기업의 일단 실적을 보면 작년도는 적자가 났어요. 대신 올해 순이익은 좀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고무적인 부분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에는 이 기업이 차바이오 디오스텍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줄기세포 쪽에 이제 관련 사업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죠. 저는 원래 신약 개발 업체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실적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0%이기 때문에 대신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약 개발만 했던 게 아니고 이제는 미국의 CDMO라고 해서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것처럼 위탁 생산 개발 사업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러면 잘하면 성공 가능성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제가 드물게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기업이 가장 신뢰할 만한 기업은 셀트리온이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 들어 바닥에서 설명드리고 한 20% 올라왔을 거예요. 20% 넘게. 왜? 자사주 매입만 1조 2,500억을 했거든요. 500억 했던 시점이 예전에 2017년도 때, 2020년도 때 거의 37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1조 2,500억을 하고 합병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좀 신뢰감이 높고 매출이 지금 뭐 조단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차바이오텍도 이제 CDMO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2의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또 신약 개발을 안 하나 신약 개발은 또 줄기세포 쪽에 앞으로도 또 진행을 하죠. 아직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된 지 꽤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치료제가 아직까지 나온 부분은 잘 없잖아요. 대신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잭팟이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을 예전에 2023년도 9월 달에 한번 뚫었죠. 그때 추격 안 하셨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대부분 돌파하고 나서 대양선 나올 때 막 추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식은 바닥에서 721선을 돌파하기 전 밀집 국면에서 이거 나중에 돌파하겠는데 그러면서 밑에서 원래 봐야지만이 최저 바닥에서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항상 이렇게 하단 추세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원래 월봉 하단 추세에서 12,000원대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분들이 보는 이유가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720면 뚫고 이제 올라가네.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며칠 동안 올라왔잖아요. 정상적인 매수권이라고 하면 주식은 며칠 동안 올라온 상태에서 원래 보는 건 아니고 720선 아래에서 첫 5일선 회복이 되네. 5일선 기준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5일선 첫 회복되는 시점이 벌써 한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라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 지표예요. 이게 50 이상으로 턴할 때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분은 50 이상으로 턴하고 70, 80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좀 더 막 움직이니까 가겠네? 이러고 좀 추격 매수를 좀 하신 거거든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밑에서 5일선 회복할 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분이 예전에 23,000원대죠. 단기는 그 고점까지 일단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지지권은 철저하게 지금은 단기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기준 이제 5일선 기준가로는 19,000원대가 단기 지지권이에요. 그 상태 지지권 잘 참고한 상태에서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5일선 깨져버리게 되면 721선 부근은 원래 721선 돌파해서 그 라인대가 또 지지권이 되거든요. 17,5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역시 박스권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하는지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19,000원 단기 지지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23,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종목도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공명정지위원님의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고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장 쪽의 사업에 대해서 넓혀가면서 네. 쭉쭉 고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함께 보도록 하죠. 예, 고영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바닥에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올해 제가 연초에 설명드렸잖아요. 정반도라고. 반도체 시기대가 왔다. 그런데 너무 많이 다 올라왔어요. 이게 더 갈 수도 있긴 있는데 고영은 아직 바닥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12월 달에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거죠.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어요. 이번 달 월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이번 달에 시현되고 있거든요. 밑에서 MACD 골든크로스,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까지 올라오죠. 다음 달 60개월의 평선 이제 뚫어버린다. 그러면 저 3만 원까지도 좀 연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2021년도 때 삼성전자 막 뛸 때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꼭대기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고영은 몇 안 되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세계 1위 기업이기도 하면서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한 또 사업도 확대하면서도 지금 자사주 매입이 200억 이상이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를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매도를 지금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줬는데 아직 매도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고영 쭉쭉 가는 모습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이 종목 또한 반도체 쪽에 이 HB솔루션 우리 정지우 위원님께서 참 좋아하는 종목이시죠.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HB솔루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현재 위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반도체 완벽한 기업들은 이제까지 뭐 거의 안 터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데 재료가 가장 또 큰데 세계 최초로 초박막 계측 장비를 개발해서 국제 표준으로 지정될 수도 있을 정도로 예전에 인텔이 한번 극찬했던 기업이에요. 수년 전에 개발을 했을 때. 그때 러브콜을 보내왔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TSMC,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재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일단 차트가 지금 아직도 바닥권에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100일선 이제 뚫기 일보 직전이죠. 얼마 전에 엑시콘이 이런 위치에 있었어요. 100일선 뚫고 나서 막 지금 상가 치고 날아가는 기염을 토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초 장비 개발했는데 퍼가 5배밖에 안 돼요. 5, 6배. 올해 예상 실적 대비 5, 6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2차 전지 장비, 잉크젯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 들어올 게 1,500억에서 2,000억 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계좌에 갑자기 연말에 이제 1,500억에서 2,000억 자금이 들어와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걱정 만사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채도 없어요 또. 근데 이 HPSP 지분은 아직 매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 들어올 것도 있고 부채도 없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사업들이 줄줄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 ELB 장비라고 해서 애플발 또 독점소의 기대감도 있죠. 내년도는 더 커질 거예요. 아이패드까지도 역시 OLED 패널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직수해 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사실상 아마 반도체 관련 중에서 거의 독보적인 앞으로 내년도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이콧 이제 이게 아예 설명 안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년도 매도 기회를 얼마만큼 기회를 노려봐야 될까? 이미 이대 주주는 5,400원대에서부터 해서 20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6,000원대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나중에 7,000원대까지 갈까? 아니면 아니 말로 한미반도체도 5,000원대에서부터 시작했는데 6만 원까지 갈까? 아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잘 내년도에 요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내년도에 잘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또 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솔루션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 종목들이 바로 다 지난주 전략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에 고영 그리고 HB솔루션 바로 지난주 전략인데요. 12월에 계속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심텍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2주 만이죠. 이 종목이 예. 월요일에는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예, 세계 1위는 죽지 않는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플 잘 안 죽죠. 예.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 모바일 PCB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이미 말레이시아 공장, 국내 공장에 수천억 증설을 하고 직원들도 많이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적자가 났죠. 내년도 전망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온디바이스 AI 칩, PC 이런 쪽에 AI 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HBM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모바일 쪽이 내년도에 가장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모바일 PCB 전 세계 1위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 심텍홀딩스는 심텍에 비해서 너무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주가가 10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720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죠? 근데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한번 순간적으로 내려왔어요. 왜? 정치 테마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이 기업이 정치랑 뭔 상관이에요? 심텍이 정치합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양념을 쳤다 뺐다 이거죠. 본질적인 재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내려온다? 그럼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 극명하게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번 달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밑에서 파라볼릭의 상승 기준으로 이제 막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중에서 몇 안 되는 또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 역시 고영, 심텍홀딩스, HB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중장기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바닥 싹쓸이 종목 심텍홀딩스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반도체 쪽입니다. 이 종목은 보고 또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가 또 32,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10월 달에 설명드린 게 원래 아니었었고 원래 2월 달, 3월 달에 설명드렸어요. 최대 주주 대표이사가 60억 지분을 확대한다? 12취득. 와, 예사롭지 않죠. 100% 이상 올라가죠. 예.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또 최근 들어 2만 원대에서 했기 때문에 40억.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것 뿐이에요.
왜 주포가 더 들어오니까? 뻔하잖아요. 국내 차량 반도체 1위 기업. 지금은 이제 바닥권은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시피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제가 왜 연초에 설명을 드렸냐면 밑에서 바닥에서 터닝하니까 지금의 고영, 지금의 심텍홀딩스, 지금의 HB솔루션처럼 막 5개월 평선 회복되고 바닥에서 밀집 국면에서 터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2만 원대 저가 매수, 14,000원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아직 대량 거래 상투 신호 안 나왔거든요. 일단 지지권 이전 저점 부근 28,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28,000원 지지되는 거 확인하면서 추가 반등 텔레칩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네오셈입니다. CXL 관련주로서 특히 12월에 반짝이는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이 종목도 바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오셈도 바닥은 지났죠. 대신 네오셈은 와 이렇게 언론에서 대놓고 제2의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지금 여태껏 지금 없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강하게 봤다는 거예요. 일단 주포도 20억 자사주 매입도 들어와 있고 이 기업이 마이크론 쪽에 실적으로 작년도 올해 다 이뤄낸 거거든요. 실적 흑자 기조를. 그런데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더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상투 신호 안 나와요. 경고 종목 지정이 돼서 숨고르게 하는 것뿐이지 1월 초반 때까지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면 재차 2차 상승 파동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역시 추가 200%, 300%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수익 더욱더 극대화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오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종목들 보니까 다 반도체 쪽에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이었습니다. 특히나 12월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대단한 시세 분출이 나와줬는데요. 과연 오늘 종목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에이펙트를 올해 3,000원 초반대에서부터 항상 봐왔었거든요. 근데 3,000원 초반대에서 봐왔는데 왜 이 기업이 앞으로 굉장히 제 주목을 하느냐 설명을 드려보면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기업들은 10배 가까이 뛰는 경우도 분명 나와요. 뭐 WI도 마찬가지였고 하잉크 코리아도 그랬고 예전에 바닥에 있을 때 미래 나노텍도 그랬죠. 바닥에 있을 때 무엇보다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팩트만 보시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사업을 수주했어요. 아마 텔레칩스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DDR5, GDDR 그래픽 드램 이런 쪽을 패키징 테스트를 SK하이닉스 쪽에 협력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OCI 그룹에서 약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이 기업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분 투자와 시설 투자에. 근데 나중에 매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올해 두산그룹에 매각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캔슬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떤 기업이 됐든 매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팩트예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4,000원대 이상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심지어 무상증자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장외 매수도 역시 다 4,000원대 이상에서 인수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에이펙트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이 차량용 반도체는요. 예전에 삼성이 진출 안 했던 분야예요. 100개, 200개 싸구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물론 뭐 아주 싸구려라기보다도 좀 저렴한 반도체. 그런데 이제 가격이 비싸질 거예요. AI 반도체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차량용 반도체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는 1,000개, 2,000개, 3,000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진출해서 2025년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엑시넌스 오토브이. 그런데 이 에이펙트가 삼성 쪽에 분리 대응하기 위해서 진천 공장을 인수한 거예요. 에이트 세미콘에 800억 들어서. 나중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버닝 테스트 장비가 필수인데 국내 유일하게 확보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3,000원 초반대에서만 이 기업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또 팩트를 보면서 관심 있게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이펙트.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정지우 의원님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공개되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목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전략인가요? 이번에는 또 역시 반도체를 좀 갖고 왔는데요. 2차 전지 쪽이랑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반도체, 이 포토 레지스트용 핵심 고분자, 핵심 이제 국산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일단 대표이사가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요즘에 엑시콘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 매수에 들어오고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고분자 이제 국산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반도체가 하나 더해졌어요. 3공장을 증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공장은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국산화가 이뤄지게 되면 약 1,500억의 수출 대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캠트로스도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 전략 캠트로스 한번 짜봤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이 샘씨 NS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쌤이라고 또 정쌤. 붙인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가장 또 신뢰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기관들이 이자 없이 500억을 시비 투자를 5,400원대에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5,400원대 이상에서 500억을 팔고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 많은 물량을 5,000원대 지금 중후반대에서 5,400원대에 들어왔죠? 다 팔고 나갈 수 있을까요? 뭔가 강력한 호재를 터트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2월 달에 공장이 완공이 되네요. 예. 비메모리 메모리,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세라믹 STF를 양산을 준비하거든요. 이제까지는 낸드 플래시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D램과 비메모리, 이미지 센서, 세라믹 STF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양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650억 증설했는데 대표이사 매수, 그리고 회장님 매수, 자사주 매입 20억 매수, 거기에 기간까지 대규모로 들어왔다. 국내 유일하다. 예사롭지 않죠.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수요가 같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바닥에서 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의 전략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샘CNS 전략 채워봤고요. 저희 어느덧 마지막 종목 전략 공개될 시간이네요. 예, 마지막은 이 YIK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YIK 같은 경우는 일단 고속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엑시콘, 샘CNS의 모회사, 주인이라는 거죠. 이 회사가 다 자회사를 다 거느리고 있는 거거든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고속 메모리 테스터 전 세계 1위 업체거든요. 국내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갖고 있고 회장님이 매집이 들어왔어요. 꾸준하게 또 자사주 매입이 10억, 20억 가까이 매수가 또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좀 절대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쪽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또 움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에 갈 수밖에 없죠. 이제는 메모리 쪽에 또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메모리 업황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자세한 방송 또 온라인 방송 9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계 1위의 점유율, 굉장히 또 독보적인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전략은 YIK였고요.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열리는 공개 방송에서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또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많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가격 전략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명정지 위원님 이제 네. 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공개 방송. 세계 1위는 죽지 않는다.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심히 제가 드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대상 방송 오전 9시에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MTNW 대상 2연속 찾아오고 계신 공명정지 위원님입니다. 세계 1위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 비법을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작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버튼, 공명정지 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잠시 후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